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관점의 디테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물리치료실에 오는 분들은 치료사의 호감도나 어떤 물리치료의 수준을 양적인 관점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픈 곳을 다 이렇게 만져주는 곳이 물리치료를 잘하는 병원, 이렇게 평가받거나 소문나기가 일쑤였죠. 하지만 정직한 좋은 정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 전달됨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의 관점 자체가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시기를 그 과도기의 한창 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센스를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센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두 가지를 환자의 증상에 맞게 잘 조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증상에 맞는 평가 방법과 또 치료 방법의 어떤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한 치료사로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루틴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실 이 루틴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어떤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나의 질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루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디테일을 강조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양적인 루틴에서는 이제는 환자분들이 어떤 감동이나 공감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통증이라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내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하죠. 통증이 심하게 다리로 나오면 내가 무슨 어디에 이상이 있나? 허리에 문제가 있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평가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 환자가 내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수치료가 보통 1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평가에 얼마나 되는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액티브, 패시브, 레지스티브 테스트가 있고 또 신경학적인 이상 유무 검사가 있고 또 근력 검사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증상을 문진을 통해 잘 듣고 파악을 하셨다면 이미 내가 해야 할 검사가 머릿속에 선택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 검사들이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정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가령 병원 내에서 환자의 MRI나 어떤 엑스레이 이런 물리치료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진을 보는 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진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하는 이학적 검사의 내용이 일치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환자와 MRI를 같이 보면서 이학적인 검사를 위한 어떤 그런 문진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가 MRI를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함께 테스트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제 거 MRI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왼쪽 라테랄로 빠져있는 그런 MRI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증상도 함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저의 증상과 그 사진을 보고 어떤 평가들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순간 어떠한 테스트가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 테스트 후에는 다른 이 테스트를 후행으로 해야 되고가 이미 연관성이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적인 기술보다도 평가를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받은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해줄 게 얼마 많이 되질 않아서 치료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게 혀가 꼬이네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집중의 문제로 이제는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 동전을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동전을 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몸을 숙여서 어떻게 보면 내 몸 전체가 물속에 잠수를 해서 찾아보면서 그 동전을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손을 뻗고 바닥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문제를 근본까지 살펴보려는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료 시간이 1시간인데 질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치료 시간이 남는다라는 거는 더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허리 아픈 환자가 오면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소아스와 심부 길이끈의 균형, 이게 올바른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대둔근의 수축 패턴이 정상인지, 프론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알죠? 프론에서 힙 익스텐션을 했을 때 어떻게 근육이 수축되는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햄스트링, 그리고 나서 반대측 길이끈, 그리고 나서 동측 길이끈, 이런 식으로 수축 패턴이 정상인지,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G매드의 수축 패턴이 정상인지, 사이드라인에서 힙을 에비덕션 했을 때 패턴이 정상인지, 또 쿼드라투스 룸보룸의 긴장도는 적절한지, 또 그에 따르는 트리거 포인트의 활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나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트리거 포인트는 어떠한지, 만약 허리를 숙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힙 전략을 쓰는지, 그럼 힙 전략을 왜 쓰게 됐는지, 아니면 룸바 전략을 쓰게 됐는지, 또 지금 현재 복강 내압 조절은 잘 되고 있는지, 펠빅 플로어의 문제나 어떤 기능, 또 펠빅 플로어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호흡 팩터는 적절한지 아닌지, 흉곽이 제대로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더 열거해 볼까요? 허리 아픈 환자를 살펴보려만 해도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소아스나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떤 전부 그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어떤 단축으로 인해서 뒤쪽 근육이 약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허리가 아프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하고 말아버리는 거는 동전을 그냥 허리는 그대로 꼿꼿이 서 있는 채로 물속에 있는 동전을 찾으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속에 있는 동전을 내가 찾으려면 내 몸이 숙여져서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당연히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아픈 환자분들에게 해줄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흐름은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디테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려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중의 인정을 받고 실력이 향상이 되려면 양적인 어떤 루틴을 중점적으로 하는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치료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품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서비스지만 또 상품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상품을 팔려고 해도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대중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즉 다시 말해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려면 대중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이게 공감되기가 쉬운 게, 내가 허리가 아픈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의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환자분들은 왜 아픈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 치료가 맞는 건지 저 치료가 맞는 건지 환자분들은 늘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지만 정말 이 유튜브라는 세계에 너무나 많은 치료 방법과 운동 방법들이 나와 있죠. 사실 이거 보고 제대로 환자가 따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다 치료가 되면 의사나 또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튜브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은 이제 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치료계에도 이러한 질적인 바람은 이미 불어 있어요. 이 흐름에 타냐 못 타냐가 앞으로의 물리치료사로서의 향방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양한 시도와 접근 관점을 갖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는 허리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 일도 지금 쉬어 있는데요. 치료사적인 관점에서 거의 한 15년, 16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환자의 관점이 되어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디테일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디테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쏟아부어 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치료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문제를 찾는 법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치료의 디테일을 더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